여러분, 로버스 멘토의 2016학년도 논술 전형 시리즈 이번에는 건국대학교 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는 자기 학교의 이름을 따서 하는 거죠. KU 논술 우수자 전형이다,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명칭이야 뭐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2016학년도 건국대 논술 전형의 모집 인원은 총 484명이에요. 그렇게 많은 인원도 아니고 적은 인원도 아니고 적당한 인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논술 전형 방법을 보면 논술이 60%, 전형 총점 1000점 만점 가운데 600점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학생부는 40%, 그러니까 400점 만점이겠죠. 그러면 이제 이 600점과 400점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 논술 전형을 실시하거나 뭘 할 때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또는 겁을 내는 게 이 학생부 쪽이에요. 학생부 쪽 40%면 1000점 만점 가운데 400점인데 이 부분 내가 학생부 성적이 안 좋은데 어떡하느냐, 뭐 이런 걸 굉장히 궁금해하거든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술과 학생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논술 같은 경우는 최고점 600점 만점입니다. 그리고 최저점은 0점이에요. 기본점을 주지 않습니다. 다른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기본점을 줬었죠. 학생부의 경우는 교과와 비교과로 나뉘는데 40% 중에서 400점 중에서 교과에 200점 주고 비교과에 200점을 주게 됩니다. 합치면 이제 400점이죠. 근데 비교과 같은 경우는 출결과 봉사활동이에요. 출결 같은 경우는 사실상 무단결석 3일을 넘어가면서부터 감점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단결석 이틀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따라서 대부분 여기는 만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교과 점수 200점에서 내신을 왔다 갔다 하는 거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기본점 주지 않고. 따라서 요거 20% 정도 선에서 1000점 만점 가운데 200점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대학 측에서 어쨌든 제시하고 있는 실질 반영비율은 60대 40대인데 대학 측에서 제시한 실질 반영비율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실질 반영비율은 꼭 같지는 않죠. 자, 그러면 먼저 내신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내신 교과 등급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대학 측에서는 일단 제시하기를 100점 만점으로 제시하거든요. 100점부터 0점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과가 200점이고 비교과 200점 합쳐 400점이 됩니다. 근데 비교과의 경우는 대부분 200점 만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교과인 200점 만점에서 등급간 194점, 188점, 180점 이렇게 내려가는데 200점을 여기다 더하게 되면 400점 만점으로 계산되겠죠? 그렇죠? 어차피 여기는 점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교과 200점에서 점수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 2등급 사이에 6점, 2, 3등급 사이에 6점, 3등급 내려가면서 1, 2등급 사이 6점, 2, 3등급 사이 6점, 3, 4등급 사이 4등급으로 내려가면서 8점 차이가 나게 되고 그 다음도 8점입니다. 그렇죠? 건국대학교 입학처에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은 뭐 한 3등급 정도, 2등급 정도 학생들이 대부분 많이 지원을 한다. 그리고 이제 4, 5등급도 간혹 지원을 하는데 5등급 이하로 내려가면은 건국대학교 논술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아주 극히 적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실제적으로 만약에 5.0등급까지만 따진다 하더라도 20점에다 28점 차이에서 내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1000점 만점 가운데 28점 차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등급 간 차이는 6점 내지 8점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한 가지 희망적인 사실은 뭐가 있느냐? 건국대학교 내신 반영에서 인문계는 국수형 사회, 자연계는 국수형 과학 이렇게 반영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각 반영 교과군별로 상위 3과목, 총 12과목만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국어의 경우에 만약에 어떤 학생이 1학년 때 국어 1, 국어 2에서 각각 2등급을 맞았습니다. 2학년 올라가가지고 문학에서 문학 1, 2 두 개 학기죠. 두 개 학기 중에서 하나 1등급 맞았습니다. 벌써 2등급 2개, 1등급 하나. 근데 3학년 올라가서 독서, 작문, 문법 이런 걸 좀 소홀히 했어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3, 4, 5만 이렇게 나왔다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 4, 5 이거 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1, 2학년 됐던 것 중에서 2등급짜리 2개, 1등급짜리 하나. 이렇게 하면 1등급 후반대쯤 되겠죠? 이런 식으로 수학이나 영어나 사회과학도 반영을 하다 보면 굉장히 등급이 많이 올라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모든 과목을 싹 다 반영을 해가지고 국수형사, 국수형과 이렇게 싹 다 반영을 해가지고 전 과목 다 반영해서 내신 따지면 저는 뭐 4등급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상위 3과목씩 뽑아가지고 12과목만 점검을 하다 보면 실제로 자기가 알고 있는 등급보다 1등급 심지어는 2등급 안팎까지도 높은 그런 등급이 나오는 경우가 흔히 있다는 점, 따라서 너무 심각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부분은요. 글씨가 조금 해서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논술고사의 내용을 보면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인문사회계 1을 인문사회계 2 이렇게 문과가 나뉩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계 논술 이렇게 나뉘는데 문과는 이과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100분이에요. 100분.
이때 인문사회계 1은 상경대학 경영정보학부, 그 다음에 기술경영학과 이 세 개의 모집 단위를 제외한 나머지 전 모집 단위가 인문계입니다. 그럼 인문사회계 2는 뭐냐? 바로 제외했던 상경대학 경영과 경영정보학부, 그 다음에 기술경영학과 이렇게 세 개 모집 단위가 인문사회계 1이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인문논술, 상경논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연계 논술이 있죠. 자연계 논술. 자연계 논술은 수학과 과학 모두 다 해야 됩니다. 인문사회계 1 같은 경우는 인문 두 문항이 있고요. 1번이 400자에서 500자 쓰는 40점짜리입니다. 2번은 800자에서 1000자 해가지고 60점짜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100점입니다. 100점.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이게 100점이라면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조금 다르네요. 왜냐하면 논술이 600점이고 최저점 0점입니다. 이거 600점 만점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문항을 보다 보니까 1번 40점, 2번 60점 이렇게 나뉘어서 합치면 100점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죠. 어떤 학생이 예를 들어서 200점 만점 가운데 80점을 받았다 한다면 이걸 600점으로 환산하는 겁니다. 100점 만점으로 80점 받았으니까 600점으로 환산하면 86, 48, 480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점수 차이 1점이 6점 차이로 부풀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내신 차이가 등급간 몇이었어요? 잠깐 다시 한번 볼까요? 내신 등급간 6점씩이었습니다. 따라서 논술 1점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논술의 몇 점이 얼마나 더 크다는 거를 금방 알 수 있죠. 그렇죠? 인문사회계 2 같은 경우는 인문문항과 수리문항이 있습니다. 수리문항은 되게 소문항들이 여러 개 있는 거 알죠? 수리문항, 과학문항은 소문항들이 몇 개씩 있습니다. 어쨌든 1번은 400에서 500자 정도로 해서 국문소수령 원고지에 쓰는 거고요. 2번 수리문항 같은 경우는 자수 제한 없이 소문항 3개를 답을 써야 됩니다. 물론 계산식까지 써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60점 따라서 인문사회계 2 같은 경우는 수리문항에서 당락이 상당히 잘 좌우될 것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연계 같은 경우는 자연계 전 모집 단위 모두 다 이 자연계를 보게 되는데요. 수학 두 문항에 과학 한 문항을 봅니다. 수학 두 문항은 각각 소문항들이 한 두세 개씩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여기 건국대학교 논술 문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자연계인데 자연계도 역시 100분의 보능으로 되어 있고요. 수학 문제가 크게 두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수학 문제가 크게 두 문제가 나와 있는데 각 문제마다 소문항들이 밑에 2개, 밑에 3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수학 두 문항인데 소문항 두세 개씩 풀어야 한다는 점. 그 다음에 과학이 한 문항 있는데 과학을 넘어가 보면요. 과학을 넘어가면 뒤에 넘어가면 물리, 그 다음에 생명과학, 화학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물리, 생명과학, 화학 이렇게 3개가 있는데 각각마다 소문항들이 2개씩 있네요. 소문항들이 2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 물리, 화학, 생물 이렇게 한 문항씩 있는데 소문항이 2개씩 걸려있고 그 중에 하나씩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시 요강에 보면 모집 단위별로 해서 어떤 모집 단위는 물리를, 어떤 모집 단위는 화학을, 어떤 모집 단위는 생명과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제한된 어떤 지정 과목이 없죠. 그런 경우는 그냥 자유롭게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서 풀어도 됩니다. 그럼 모집 요강 봐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특별히 원고지에 푸는 게 아니라 노트 형식으로 수식까지 써야 되니까 자유롭게 써도 된다는 점 그렇게 알아두면 되고요. 2016학년도 전형 계획상에는 올해 언제 논술고사인지 정확히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2015학년도 기준으로 봤는데 해마다 건국대학교는요 9월에 시험을 봅니다. 가장 앞서서 시험을 보는 학교이죠. 자연계 9월 27일이었고 인문계 9월 28일이었는데 만약에 작년과 같이 올해도 간다고 한다면 일찌감치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건국대학교는 그 논술고사의 그 경쟁률이 한 30대1, 40대1 정도로 이렇게 높지도 낮지도 않은 그런 정도의 경쟁률을 보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논술전형 2015학년도까지 있었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2016학년도에 전격 폐지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격 폐지되고 나면 학생들이 가끔 이걸 겁을 내서 지원을 못합니다. 왜? 수능 최저를 없앴기 때문에 경쟁률이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겠느냐 했는데 재작년에 한양대학교가 수능 최저가 있었죠. 작년도 2015학년도에 한양대 서울 캠퍼스가 수능 최저 학력을 전격 폐지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쟁률이 살짝 내려갔다는 점. 참 미스테리한 사실이죠. 학생들이 겁을 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한양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부분은
교과만 본 게 아니라 학생부 종합이라 해서 교과, 비교과를 종합적으로 봤다는 점, 이런 부분에서 아마 겁을 내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수능체제를 폐지했다고 해가지고 경쟁률이 기하급수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겁내지 말고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건국대학교의 논술고사는 내용적으로 볼 때 그렇게 어려운 것도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닌 적절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연습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일찌감치 시험 본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논술고사 유형 있고요. 그 다음에 내신 등급 큰 차이 없다는 점, 역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논술고사에서 당락이 좌우될 것이라는 점 학생들이 알아두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일찌감치 시험 보는 이 건국대학교 논술전형에 꼭 성공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6학년도 건국대 논술전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